자, 예습을 제대로 하고 오셨으면 뭐 기본적인 성질들이 뭐가 있는지는 다 알고 왔겠죠? 이번에는 그것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켤레복소수의 합과 곱은 실수가 된다. 그 중에서도 켤레복소수의 곱은 음이 아닌 실수가 된다는 것부터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복소수 g를 먼저 가지고 와야겠죠? 그럼 복소수 g라고 하려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세팅하면 사실 감점을 많이 해도 사실 빵점을 줘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면 이렇게만 세팅을 하고 켤레복소수 g바를 가지고 a-bi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조심해야 되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얘가 1 플러스 i에 플러스 2i라고 해볼까요? 이때 이 녀석을 a라고 하고 이 녀석을 b라고 해도 g는 당연히 복소수가 맞거든요. 실제로 얘는 정리하면 1 플러스 3i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a, b가 실수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켤레복소수 g바를 가지고 a-bi라고 해버리면 1 플러스 i 빼기 2i가 돼버리니까 1 마이너스 i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실제로 켤레복소수 되나요?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켤레복소수는 보니까 1 마이너스 3i니까요. 그래서 실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복소수의 형태라는 걸 확인을 하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a와 b는 실수라는 조건을 반드시 명시해 줘야 됩니다. 이거 명시 안 하면 사실 첫 줄부터 다 틀렸는데 어디다 점수를 주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빵점 처리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복소수 세팅할 때는 반드시 실수 조건 확인해라. 그리고 복소수의 상등을 쓸 때도 실수 조건 확인해라. 켤레복소수 구할 때도 실수 조건 확인해라. 그러니까 복소수 세팅할 때는 항상 실수 조건 확인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지우고 마저 증명하러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g 플러스 g바를 하면 a 플러스 bi에 a 마이너스 bi를 더했으니까 2a 되겠죠? 근데 a, b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g 플러스 g바가 실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 실수라는 조건 세팅 안 했으면 아까처럼 a가 1 플러스 i고 b가 2였으면 이거 실수라고도 말 못하잖아요. 그럼 진짜로 다 틀린 게 됐겠죠? 자, 두 번째로 g 곱하기 g바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bi에 a 마이너스 bi 되니까 얘는 계산 조금 빠르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뭐 때문에? a, b가 실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실수일 뿐만 아니라 실수의 제곱은 0 이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따라서 g와 g바의 곱은 음이 아닌 실수가 된다라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증명은 끝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증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3, 4번까지는 이 세팅을 별로 바꿀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복소수 g만 세팅하면 g바는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요. 근데 5, 6, 7번 풀 때는 여기 w 때문에 세팅을 하나 더 해줘야 됩니다. 자, 3, 4번까지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럼 3번 증명 어떻게 하나요? g는 g바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a 플러스 bi가 a 마이너스 bi와 같다는 거잖아요. 근데 a, b의 실수란 조건이 있으니까 복소수의 상등에 의하면 a는 a라는 거 당연한 거니까 b가 마이너스 b라는 거 되겠죠? 얘가 뭐랑 똑같습니까? b가 0이라는 거랑 똑같이 되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면 g랑 g바가 모두 실수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뭘 했어요? 요것과 요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세팅한 상태에서 요거 보여볼게요.
자, 그러면 g가 g 바이면 방금 전에 g가 a라는 걸 보였으니까 g의 제곱은 a의 제곱이어서 0 이상이 된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거 뭐 보인 겁니까? 따라서 g가 g 바이면 g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걸 보인 게 됐어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도 보여볼까요? g제곱이 0 이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면 a 플러스 bi의 제곱이 0 이상이란 말 되겠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써보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2abi가 0 이상이란 말 되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허수단이 i가 살아있으면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a, b가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0 이상이 돼야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a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이 0 이상이 돼야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실수의 제곱에 음의 부호 붙여놓으니까 0 이하가 돼야 되잖아요. 0 이상이면서 0 이하라는 말은 0이라는 얘기여서 b제곱이 0이면 b도 0이 된다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조건 때문에 b가 0이 되겠죠? 그러면 a가 0이거나 0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b가 0이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그리고 반대로 b가 0일 때는 이거 모두 다 성립하니까 b가 0이라는 것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죠? b가 0이 되니까 g랑 g바가 모두 a가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방금 전에 뭘 보였습니까? g제곱이 0 이상이면 g는 g바라는 거 보였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임을 보였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거 세 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보였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일 거예요? 당연히 이거 가지고 보이면 되겠죠? 이거면 이거니까 g랑 g바 같으니까 바꿔치기 하면 이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이면 요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거이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g바의 바랑 g바가 같다. 그러면 여기 g 대신에 g바 집어넣은 게 이거잖아요. 근데 켤레복소수의 켤레복소수는 자기 자신이니까 이와 같이 필요 충분 조건 된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번은 증명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이게 조금 빠르면 멈춰놓은 다음에 증명을 직접 한번 다 해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재생하면 되겠죠? 자, 그럼 저는 4번 증명하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g바가 마이너스 g가 될 때 얘와 필요 충분 조건인 것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g바는 뭔가요? 하면 a-bi고 마이너스 g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의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되겠네요. 이 얘기는 a가 0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 a가 0이면 g가 bi이고 g바가 마이너스 bi가 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뭘 알 수 있냐면 b가 0이면 g도 0이 될 거고요. b가 0이 아니면 g는 순호수가 될 테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랑 똑같은 말이겠어요? g는 0 또는 g는 순호수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만 확인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g반은 마이너스 g에서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g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나요? 자, 여기서 g는 bi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쓴 거냐면 얘랑 같다는 거에서 쓴 거겠죠?
그러면 g 제곱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b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제곱 되겠죠? 그래서 0 이하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떻게도 보일 수 있나요?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요. g의 제곱이라는 건 g 곱하기 g잖아요. 그러면 g가 뭐예요? 여기서 써주면 마이너스 g바 되겠죠? 마이너스 g 곱하기 g바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때문에? 이 녀석이 0 이상이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0 이하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뭘 보였냐면 g바가 g이면 g제곱이 이거 잘못 썼죠? 지금 4번 보이고 있었죠? g바가 마이너스 g이면 g제곱이 0 이하라는 거 보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도착했으니까 잘 보인 게 됐겠죠? 자, 그럼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반대로 g제곱이 0 이하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a 플러스 bi의 제곱이 0 이하가 된다는 말일 거고요. 그러면 얘는 전개해서 계산을 해주면요. 이렇게 된다는 말이겠죠? 근데 요 녀석이 0이 아니면 제가 잘못 썼네요. 부등호로 써야 되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0이 아니면 대소비교 같은 거 되지 않으니까 0 이하라는 말을 하려면 당연히 허수분은 0이 돼야 되겠죠? 얘의 필요충분 조건은 뭐가 될 거냐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도 아까랑 똑같이 따질 수 있겠죠? 우리가 a가 0이라는 걸 주장을 해야 되니까 a가 0이 아닌 경우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 돼야 되고요. 그죠? a가 0이 아니면 b가 0이 돼야겠죠? 그리고 b가 0이 되면 실수인 a의 제곱이 0 이하가 돼야 되니까 a가 0이 돼야 되네요. 그러면 모순에 걸렸네. 그죠? 얘는 요 케이스로 쓰기보다는 그냥 저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냥 b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얘는 조금 바꿔서 쓸게요. 그래서 b가 0인 경우는 이렇게 됐고요. b가 0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곱해서 0이 돼야 되니까 a가 0이 돼야겠죠?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다 a가 0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니 뭐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a가 0이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a가 0이 되면 g는 어떻게 됩니까? g는 0 또는 순호수가 되겠죠? 요거 쓰지 말고 위에서 증명한 거 갖다 붙일까요? a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하고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g바가 마이너스 g가 된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도착했으니까 g제곱이 0 이하이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 보였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두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증명은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증명으로 넘어가기 전에 3, 4번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써주면요. 복소수 g에 대하여 g의 제곱이 0 이상이라는 건 뭐랑 필요충분 조건이냐면 g가 실수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고요. g제곱이 0보다 작다는 건 g가 순호수인 것과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그리고 g제곱이 0이 된다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은 g가 0이라는 것과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들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자주 써먹을 일이 있을 테니까 잘 알아두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5, 6, 7번을 하나 증명하러 갈까요? 제가 5번, 6번까지만 증명을 해주고 7번은 숙제로 남겨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W도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도 뭘 세팅해줘야 돼요? CD가 실수라는 것까지 당연히 세팅을 해주어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W의 반은 C-DI라는 것까지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번에 첫 번째 거부터 할까요? 자, G 플러스 W의 반은 뭐가 되나요? G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BI고 W라고 하는 건 C 플러스 DI의 뭐 전체 바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돼요? 복소수 형태로 정리해주는 게 기본이니까 이렇게 정리됐겠죠? 그러면 이제 복소수의 꼴로 잘 정리가 됐죠? 그러면 실수니까요. 그러면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면 끝나겠네요. 그래서 G 플러스 W의 켤레 복소수는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좌변했으니까 우변도 똑같이 된다는 거 보여주면 되겠죠? 그럼 G바 더하기 오메가래 W바를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들 여기 세팅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BI 더하기 C-DI가 될 거니까 실수부끼리 더하고 허수부끼리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 둘은 완전히 같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다라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마이너스인 버전은 숙제로 내줄게요. 뭐 사실 여기 마이너스로 바뀐다라고 해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연습하는 셈 치고 한번 숙제로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은 지우고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당연히 차근차근 하면 되겠죠? G와 W에 곱한 것의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아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복소수의 꼴로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켤레 복소수만 취해주면 되니까 허수부의 부호만 뒤집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을 계산했으니까 우변 계산해서 같은지 봐주면 되겠죠? 그러면 G바랑 W바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 세팅되어 있는 거 대입하면 끝나겠죠? 그러면 A-BI에 C-DI를 곱해주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계산해주면 AC-BD에 마이너스 AD 플러스 BC의 I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완전히 같으니 등호로 연결해주면 이 둘이 같다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잘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7번은 증명 숙제로 내주고 5번에 마이너스 버진도 증명을 숙제로 내주고 복소수,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증명하는 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문제풀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들이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의미부여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얘네들 특히 5, 6, 7번의 의미는 뭐냐면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 이 바를 취하는 건 사실 함수를 취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켤레 복소수를 취하는 걸 하나의 연산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녀석은 어떻게 해야 된다? 4층 연산에 대하여 이게 뭐 수학적으로 아주 올바른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충분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쓸게요.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곱셈을 덧셈에 분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였냐면 얘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요렇게 분배하면 요렇게 되고 남는 거 그냥 써주는 게 사실 분배였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G 플러스 W의 전체에 있었던 걸 어디에 분배해요? 이 바라는 걸 G에 분배하면 G바. 그 다음에 이 바라는 걸 W에 분배하면 W바. 그럼 남은 거 플러스 그냥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바라는 걸 분배할 수 있다. 어디에 대해서? 4층 연산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일종의 뭐예요? 연산 법칙이겠죠?
그러면 이것들은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어디에 쓰겠어요? 연산을 간단히 하는 데 쓰이는 유용한 도구가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제들은 뒤에 있는 문제들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켤레복소수의 정의와 성질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